노가리 할겨? 먹을 겸 할게요. 어? 노가리 먹을 겸? 처먹어 쌍. 노가리 깔 겸?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졸라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요즘 그 스페인을 갔다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이게 박수 치는 속도가 안 맞네. 큰일 났다. 그래서 아직 한국 표준 시간대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가 지금. 외국인이라 그래요. 네? 외국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제 스페인에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바르셀로나에. 스페인에 가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쫙 빼고 오셨나요? 아니 스트레스를 뺀 게 아니라 네. 일하느라 바빠서. 아, 일하시느라 바빠서요? 네. 가서 뭐 나한테는 관광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진짜 신기한 것들도 많이 찾고. 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막 말하고 싶은 비밀들은 많은데 네. 지금은 내가 얘기를 못해. 네, 제가 잠깐 들었는데 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재밌는 건 많아요. 근데 그 이제 나중에 비공개 강의 때만 따로 하려고 그래요. 아, 진짜 재밌겠어요. 내년서부터 해가지고 할까 해요. 아, 내년서부터요? 내년에는 이제 역사 쪽은 이제 비공개 강의로 하는데 저는 이 역사도 그냥 역사하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저 하나 신비주의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그 음모론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모론 살짝 섞어가지고 프리메이슨의 역사랑 섞어서 내가 얘기할 거예요. 절대 재밌겠다. 인터넷에 안 나온 내용들. 네. 난 인터넷에 나온 내용은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그 정도를 갖고 이렇게 전문가다 얘기하면은 재미없어. 예전에 박사님이 영화에도 그걸 접목시켜서 해주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 그럼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제가 언제 할까? 한 12월 25일 날 할까? 그거는 또 크리스마스를 기념으로 해서. 그때 12월 25일 날 어디 가지 않으세요? 내가 어디 가나? 가잖아요. 아, 카자흐스탄 가는구나. 네. 맞아. 뭐 그러면 그 전에 하든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12월 기념으로. 22일 동지 때를 하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할게요. 재밌겠다. 원래 네오 자체가 new, 새로운이란 의미가 들어가서 원래 메시아를 상징하는 영화거든요. 원래 매트릭스가. 예전에 제가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시온이라는 장소를 그 이스라엘의 시온산이라고 했더니 박사님이 아니라고 단어가 그냥 아니라고. 그래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죠. 당연히. 그건 옛날. 이제 시대가 흐르면 또 장소는 변하게 돼 있어요. 아, 저 궁금해요. 원래 매트릭스라는 영화 자체가 되게 많은 의미를 사람들이 부여하잖아요. 재밌겠다. 근데 물론 제가 하는 내용은 절대 인터넷에 안 나온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비공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야, 요거 사람들을 잡아끄는데 박사님 뭐 있는데? 하고 이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이버 대학 캠퍼스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3강을 해야 한 학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강의는 그래서 직접 현지를 답사하는 걸로. 왜냐면 배운 거 이제 써먹어야지. 가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한 내용을 검증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강의하고 다들 여행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졸업여행 가야죠. 그래서 직접 그거를 보면서 이제 쭉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아스타나 얘기했었고 워싱턴은 내가 좀 이제 다 조사를 못했어. 많다는 건 알아요. 이제 거기도 가야 되고 바르셀로나도 이번에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서울도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제주도 얘기할 때 제주도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갈 수 있는 것들 형편상 되는 대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직접 좋죠. 이제 진짜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그 사고 방식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 이거 뭐야,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재밌죠. 그런 게 이 미스테리를 찾아가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정말 인디아나 존스 같은 느낌도 나고 그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또 재밌어요. 맞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치 때문에 막 머리가 힘들고 진짜 탈모할 지경이잖아요. 이럴 때 박사님이 진짜 이렇게 프레시하게 그런 음모론을 한번 해주면 다들 그냥 뿅 가는 거지 뭐. 내가 말을 하면 진짜 막 천지가 진동할 만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진짜. 이 뿅 가는 건 침대에서만 뿅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도 우리가 좋을 수 있다고. 이번에 바르셀로나에 잠깐 쉬러 갔다가 쉬질 못했어요. 너무 돌아다니더라.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저기? 하고 또 가시고 그럼 여기? 하고 이러셨다면서요. 나랑 같이 여행했던 이제 카자흐 친구도 막 놀래갖고
김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아. 그랬더니 막 와 이거 진짜 reptilian이라니까. 그래갖고 일단 그래서 오늘 그 바르셀로나에 제가 뭘 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역사 관련된 것들은 제가 오늘은 안 해요. 네네. 네, 근데 조금만 소개만 할까요? 조금만. 근데 이게 바깥에 보면 도시가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게 시내 중심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게 사진을 몇 개 찍었어요. 네네. 찍었는데 도시 자체는 깔끔하게 잘 돼 있어. 오, 되게 멋있는데요? 아, 이거 중심가니까 외곽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심가 쪽은 정비도 잘 돼 있고 꽤 고급 건물들도 많이 보여요. 네,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보는 여느 그 유럽의 그런 고풍스러운 도시 느낌이네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바르셀로나는 그 스페인은 아니에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지역이에요. 아, 바르셀로나가요? 네, 그래서 언어도 카탈루니아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해서 독립적인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나라 속에 나라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한번 했다 이번에 뒤지게 얻어 터졌죠. 얻어 터지고 했는데 이게 독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좀 그 한국 사람 옛날 때 식민지들처럼 그 전투 의식이 좀 약해. 네네. 그러니까 그 무력 투쟁을 할 정도만큼의 배짱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독립을 하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금 문제예요. 왜요?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면 이 카탈루니아 사람들이 많이 내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카탈루니아 지방 사람들이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반해서 그 혜택은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 완전 공산당이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걷어가지고 바르셀로나 도시 하나가 스페인 경제의 25%예요. GDP에. 굉장히 큰 거야. 도시 하나가 25%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립을 시켜주지 않죠. 스페인 입장에서는. 시켜주진 않는데 이제 그 뭐야 여기 사람들이 보면은 계속 그러면 제 스페인에서 여기가 제일 잘 살겠네요. 진짜로? 제일 잘 살아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제일 잘 사는데 세금은 걷어서 딴 데 쓴다니까? 자기네 다른 스페인 지역에다가요? 네, 딴 데 써. 그래서 그게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와, 여기 가면은 이쪽 바르셀로나로 진입하기 위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스페인 다른 지역은 좀 그 톨게이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요금도 싸고. 근데 이 바르셀로나 진입한 쪽은 요금이 비싸. 그러니까 얘네들은 2중 3중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탄압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네들의 독립 열기가 안 사라져. 근데 독립을 못해. 그러니까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 그러니까 동화가 안 될 것 같아. 왜냐 이 돈 문제는 민감하거든. 근데 독립을 하고 싶은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갖고 그 스페인어도 쓰지만은 여기 가니까 지하철 같은 데도 일단 카탈루니아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가 나오는데 어떤 구역은 아예 스페인어가 배제되고 카탈루니아어 영어만 나온 데도 있어요. 아예 스페인어 빼버려. 그럼 정말 스페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독립 의지가 강화되니까.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면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뭐 자치구나 그런 거는 아니라서. 아니 자치구예요. 자치구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방자치식으로 해요. 제주도처럼요. 네. 그러니까 독립이 여기 말고 이제 바스크라는 지역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여기 같죠. 그리고 참고로 바스크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얘네들도 중앙아시아 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그 바스크 사람들은 그 원래 스페인을 이 반도 있잖아요. 이 스페인 반도를 옛날 때 이베리아 반도라 불렀어요. 지금도 이베리아 반도라고 불러요. 지금도. 근데 그 바스크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추측을 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그 논조는 고립이다예요. 고립된 민족 고립 언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 왜냐면 이게 서양인의 시각에서 보면 꼭 그래. 근데 이게 동양인의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고립된 어족은 아니고 얘네들이 조지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말하는 구르지아요? 네, 체첸공화국 밑에 있는 거기. 왜냐면은 그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를 때 뭐 대한민국, 한국, 조선, 고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부르는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지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쪽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 있다고요. 뭐라고 불러요? 이베리아라 불러요. 이베리아라고. 조지아를 스스로는 이베리아라 불러요. 그 원래 조지아가 옛날에 그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 분산될 때 그때 생긴 나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베리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바스크족의 언어, 또 여기도 독자적인 언어가 있는데
바스크족 언어의 단어의 그 400개의 단어가 조지아랑 닮아 있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이거는.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역사도 정치적 해석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바꾸거든. 그걸 알리고 싶지 않겠죠, 그 사람들은. 알리면 골치 아픈 게 그렇죠. 원래 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네. 여기에 본주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카탈로니아라든가 바스크족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스페인은 아니라고요. 네. 와, 얼마나 지우고 싶을까, 그 역사를. 지우고 싶은 역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책을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서양 애들 쓴 것만 보고 막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지방의 역사는 그 지방에서 직접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네네. 그 전쟁에 져서 그 밀린 사람들의 역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항상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찾아서 왜곡되지 않게끔 우리가 네. 계속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게을리하는 거죠. 네. 네. 중국이 찾아놓고 그거 지우려고 하면 그냥 그래 알았어 이런 식이라고. 그렇죠. 여기 어떤 님이 저 살쪘다고 하는데 살쪘어요. 네. 밥이 너무. 어머 그게 보여요? 여기 뭐 호호호라고 써 있는데 김 박사님 살쪘죠. 매눈이네 매눈. 네. 호호님. 좀 이따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음식이 맛있어요. 이게 또 그래서 거리. 요것도 이게 가우디가 지었을 거예요, 이 집을. 이 집을요? 네. 뭔가 동글동글하잖아요. 네네네. 가우디가 지은 집이 바르셀로나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진짜 동글동글하다. 네, 제가 정확히 다는 못 봤어. 시간이 촉박해서. 네. 근데 몇 군데는 제가 직접 방문했는데. 가우디 건물 보면 저기 같아. 그 스타크래프트에. 스타크래프트에? 네, 뭐. 저그. 저그? 네, 징그러워 죽겠어 저는. 그래요? 여기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건물들인데 요거 하나 디자인이 괜찮더라고 요거. 이것도 가우디가 지은 거예요? 아니요, 이거 스페인의 그냥 그 바르셀로나에. 예쁘네. 계단에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시간을 보여주는. 잠깐만 이게 시계예요? 이게 시계지. 여기 보면 여기 9시를 상징하는 이게 바깥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 밑에 잘렸는데 요 밑에 6이 있어요. 계단 중간에. 그럼 얘가 어느 장소에서 보면 이 구가 그냥도 이렇게 보이네?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 좋다 해갖고 내가 이제 사진 찍은 거예요. 네네. 12는 저 위에 붙어 있고. 네. 그래서 좀 그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 들렀던 데가 맨 위에 써 있는 그 녹색 글자가 뭐예요? 조나 유니버시타리아 대학이에요? 조나 대학? 존나 대학교에 갔죠. 존나 대학교. 역시. 나 존나 대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박사님이야. 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네. No cash, no wife. 돈이 없으면 안 돼. 네, 그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역시 대학문을 먹은 애들은 존나 달라. 똑똑하네. 그러니까 존나 대학교에 뭐 그런 낙서도 써 있더라고요. 근데 페이스북 보면 나와. 여기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박사님도 그렇잖아요. 뭐가요? No money, no wife. 이제 좀 있으면 아니지만.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응? 그럼요. 제가 이제 60살이 되면 돈이 많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장가 가면 돼. 네. 그때 20대 여자 얻으면 되지. 트럼프처럼. 네. 그리고 이제 음식. 이게 이름이 뭐였죠? 나 자꾸 까먹어, 이 이름. 이거요? 아까 꼬르타도. 꼬르타도? 네. 이게 그 커피인데 네. 소주잔만 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소주잔만 하는데 나오는데 꼬르타도. 독해. 그냥 마시면 써. 네. 근데 이게 이제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색깔은 굉장히 이렇게 라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조금해. 이게 사진은 내가 크게 찍어서 그런데 작아. 여기 참고로 내 친구가 여기 담배꽁초 버렸잖아. 진짜? 저 담배꽁초랑 비교하면 돼. 에스프레소 잔 같은 데만큼 주나 보다, 그쵸? 네, 저 손잡이 있잖아요. 예. 저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니까, 조금해서. 정말 요만큼 줘, 소주잔만큼. 달달해요? 씁쓸하고 달달하고? 이제 설탕 넣으면 이제 맛있어요. 맛있는데. 설탕을 원래 안 넣어서 먹는 거예요? 안 넣으면 내가 봤을 때 좀 써서 좀 그래.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커피 향도 존나 세요. 근데 뭐 카페인 먹으면 잠 못 잤는데 전 존나 잠 잘 잤어. 원래 근데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먹은 것들. 그리고 그날 거기 갔더니 이게 스페인이 식민지를 많이 삼아서 스페인 음식 말고도 다른 나라 음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콜롬비아,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멕시코 음식 뭐 이런 것도 먹어봤어요. 다르더라고. 조금씩 또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도 어떤 나라든지 왜 음식이 그 나라에 가면 약간 현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달라.
이게 여러 가지 재료라던가 같은 빵이라도 좀 굽는 방식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먹을만 했어요. 확실히 영국보다는 낫더라고. 영국은 전국은 족같아가지고 진짜 내가 음식하고 여자가 너무 별로야. 그쵸? 아주 이가 갈렸는데 여기는 음식이 괜찮아요. 그리고 남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어요 여기. 그래요? 네. 이 일꾼서부터 해가지고 얼굴 쫙 보면은 얼굴이 까무잡잡해. 딱 보고 어디 사람이지 하면은 남미 사람.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등에서 왔어요.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서는 당연히 올 테고. 우리도 당연히 이제 나중에 갈 테고. 중국 따라갈 테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겁난다. 그리고 이게 음식이 이거 이름이 되게 복잡했어. 이게 내가 하도 이게 맛있었어요. 이건 디저트 종류인가 봐요? 아니에요. 이게 고기예요? 이거 뭐 하여튼 이름이 뭐였냐면은 깔쪼네였어요. 깔쪼네. 깔쪼네란 말이 뚜껑이 달린 뭐 그런 음식이라는 의미래요. 그 깔쪼네 안에 그 빵 안에 이렇게 막 고기랑 그러니까 네, 그런 스토퍼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탈리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칼조네 팔거든요. 전 촌놈이라서 떡볶이밖에 안 맛없어. 맛없어? 아니 맛있었어. 이거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 명함도 갖고 왔어요. 여기 나중에 또 가려고. 이게 이 속을 꺼내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열면은 저 안에 또 들어있고. 그 고급스럽고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는가 하냐면 바르셀로나 거기 가면은 그 무역센터가 있어요. 그 무역센터 있거든요. 딱 하나밖에 없어. 그 무역센터 뒤쪽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등등등등 해갖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뭐 이런 식당들 쫙 있어요. 역시 잘 사는 동네에 있구나. 우리나라 그 강남이나 청남동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인테리어도 잘 됐고 음식도 굉장히 잘 나오고 가격이 한 25유로 들더라고 한 사람당. 물론 얼마 정도 와인을 포함시켰을 때 가격이에요. 나는 술을 안 마시면 내 친구들이 술을 마셔갖고 와인 한 병 시키고 나는 콜라 시키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각자 음식 시켰더니 한 사람당 25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7,000원이에요. 싸네요. 크게 안 비쌌어요. 와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와인 빼버렸으면은 그 정도까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원래 식당에서 와인 팔 때 그 술에 세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마진도 남겨야 되니까 술이 원래 비싸거든요. 식당에서 팔 때 특히 와인은 더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근데 스페인에서도 와인이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싼가 보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요 찍은 건 이거 이탈리아 음식이에요. 네.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는 피자. 피자도 괜찮았어. 맛있어요. 그래요. 아주 싱싱한 야채 얹어서 주면 여기가 타코발랄하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생선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닷가를 끼고 있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연어예요? 예, 연어예요. 연어 피자인데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익혀준 거예요, 연어를? 훈제. 훈제 연어.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괜찮아요. 연어 피자도 맛있대. 먹어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먹었고 이거는 리조또. 니미조또잖아요. 니미조또. 이것도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던데 먹을만 하더라고. 리조또는 니미조또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름이 안 외워져가지고 내가 존나 대학교만 니미조또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외웠지 내가. 유튜브 구글 코리아 우리 이거 욕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외워야 되니까. 존나 유니버시티하고 그러니까. 니미조또 리조또 얘기하는겨.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한 거야. 근데 스페인어 배우기 쉬워요. 발음이 한국어랑 비슷해가지고 그 막 영어처럼 혀 굴릴 필요도 없고 해서 의외로 간단하더라고. 그래갖고 가 있으면서 몇 번 있다 보니까 대충 들려.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스페인 말도 조금씩 몇 마디는 배워왔어 이번에. 네, 조만간 박사님이 스페인을 하시는 신기함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 언어가 다 비슷해. 그래갖고 나를 소개하는데 이제 친구가 자꾸 얘기하니까 알게 되는 거야. 마이 프렌드 내 친구란 말은 미 아미고라 그러더라고. 미가 마이고 아미고가 친구인가 봐. 나의 친구. 내 친구. 쉽네요. 네, 그래갖고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인데 그때 스페인으로 뭐 수스 코리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수스 코리아. 네. 대충 들었어요. 나도 너무 말을 빨리 하니까 참 근데 사우스랑 비슷한 발음이었어. 사우스랑 비슷하게 수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발음을 하더라고. 그래서 쭉 들으면서 박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원어적으로 잘하시니까. 처음 바르셀로나에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삐에르빌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말로 첫 번째가 삐에르비예요. 그럼 비슷한 거예요? 삐에르비 후따르 뜨리에찌 치뜨리에찌 이렇게 나갔는데 삐에르빌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아들었지.
와. 네, 그러니까. 진짜 박사님이 언어 쪽으로 진짜 잘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이 언어는 유럽 언어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유럽 언어 막 10개국 한다는 거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 왜냐면 자기들하고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바꾸는 거잖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면서 일본어를 할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일본어 하면서 오사카랑 교토 사투리를 알아요. 그러면 나는 4개국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유럽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네, 근데 그 별거 아니거든, 그거는. 저도 한 3개국어 해요. 어디 뭐 충청도. 영어 이런 충청도.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 이런 같이 언어가 다른 경우는. 영어, 한국어, 청주어. 그러니까 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일 때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지만 비슷비슷하게 해서 하는 거는 의미 없어. 더구나 그렇죠.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어 배우는 것도 얼마 안 걸려요.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은 포르투갈어 배우는데 한 6시간에서 일주일이면 다 배운다 그러더라고.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네, 사투리거든 어차피. 그리고 이탈리아가 또 닮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의미 없다 봐요. 그러니까 샐러드. 네. 이 샐러드 이것도 딱 먹어보니까 러시아 샐러드랑 정말 닮아 있어요. 여기도 연어를 얹어줬네요. 네. 근데 러시아 샐러드랑 닮아 있는데 아마 그거는 그거랑 관계 있을 거예요. 그 지금의 러시아가 생기게 된 계기가 그 비잔틴 제국의 멸망하고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한테 비잔틴 제국이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하거든요. 그때 동로마 제국의 여러 관료들과 이런 인재들을 데리고 그 러시아의 그 왕자가 그 결혼했었거든요. 네. 그 데리고서 도망가요, 러시아로. 그래서 러시아 문화가 지중해 문화랑 닮은 게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라든가 이쪽에. 네네. 러시아 정교의 기원은 그리스 정교거든. 그래서 문화나 음식 같은 게 비슷한 면이 많은 거예요. 물론 절대 러시아 애들은 인정하지 않아. 지인일 거라 그래. 이 새끼들 거짓말 안 해 막 그랬어. 이게. 그랬는데. 그래서 샐러드도 비슷한 게 많아요. 뭔가 닮았어요. 딱 보면 우크라이나 음식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러시아의 시작이 우크라이나거든. 키예프 러시아. 네. 네, 근데 뭔가 닮았어요. 그래갖고 내 친구들도 카자흐인데 이게 먹으면서 야 이거 러시아 음식을 닮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요런 건 뭐예요? 네? 요거는 뭐예요? 멸치? 무슨 배추 같은 뭐 그런 거였는데 나도 이름은 잘 몰라요. 네. 하여튼 뭐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감자 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저런 방식이 전형적인 우크라이나 음식이거든.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음식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구나 하고 이제 알았지. 속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구만.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체 신비전. 네, 저도 예전에 이거는 봤어요. 이 짱깨들이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그. 네. 유럽의 피그 하면은 포르투갈, I가 이탈리아, G가 PIG, G가 그리스, S가 스페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들이 다 경기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 금융위기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중국이에요. 네네. 중국도 받아쓴 나라들이에요. 유럽에서. 네네. 이 나라들이 휘청휘청거리는데 이 바르셀로나도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 커요. 이번에 가봤더니. 중국인이 많아요? 중국인도 많고 산업들도 많이 중국 애들한테 뺏겼어요. 네. 인체 신비전은 지금 현재 인권 문제 때문에 금지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 들어. 박원순이가 또 적극적으로 또 이걸 또 밀었잖아요. 친중파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 인체 신비전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하고 막 그랬죠. 네,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게 2014년인가 그랬어요. 저도 갔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 캐나다의 전 수상이 그 인권 문제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자회견도 박원순이가 못하게 방해했죠. 그래서 밖에서 했다 그러셨죠. 네, 프레스센터에서 못하고 쫓겨나서 바깥에서.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박원순이가 장혜모 감독 만나러 갔던 날이에요, 그날이. 하여튼 뭐 그런 날인데 지금 스페인에서는 저렇게 인체 신비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중국의 영향력이 여기 굉장히 세구나. 그러네요. 그리고 여긴 안 나오지만 그 자동차에도 그 광고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인체 신비전이. 광고를 엄청 때리는 거네요? 네, 광고도 때려요. 끔찍해. 냄새도 이상하고. 그래서 나 들어가 봤어요, 여기. 네.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찍지. 신고할게요? 내가 그런 데가 안 찍나? 여기 내가 몇 장만 내가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써있고 입구예요. 네. 입구 이렇게 딱 해갖고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 여기 오른쪽 밑에가 맨 오른쪽이 영어예요, 영어. 네. 근데 잘 안 보여서 내가 이렇게 다시 크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화한. 네. 그래서 이게 저장을 시켜놓은 건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쳐놓은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기관은 다 진짜 나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박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몸을 박제화해서 이제 플라스틱화해서
이게 인체 신비전을 연 거예요. 이거 대련인가 거기에 공장이 있잖아요. 옛날 때 그 보시라이. 네, 보시라이. 예, 예. 그 여자 누구야? 아나운서. 그래서 내가 그 여자가 있나 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이번에. 혹시나 없지 있나. 않을까요? 없었어요. 네, 치웠겠지. 네, 없었어.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도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없었고 딱 들어갔잖아요. 인체 신비전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딴 데서도. 근데 내가 이걸 왜 중국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예. 딴 나라는 절대 이 짓을 안 하거든. 그렇지. 예,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딱 보니까 어때요? 동양인이잖아. 중국인이야. 그러네, 얼굴이 그쵸? 딱 중국인이네. 딱 중국인. 옛날에 처음에 이게 유행할 때는 이거를 본인들이 기증했다는 거 확실히 밝혔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의사들이 많았대요. 의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병이 걸리거나 죽게 됐을 때 자기 몸을 기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게 중국에 가서 저렇게 하면서 불법으로 막 사람들을 뭐 죄인이라든지 죄수라든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했다는 그런 법륜공예들 이런 애들 많이 쓰고 했다는 얘기들이 돌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찍은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그죠? 동양인이지? 그러네. 딱 중국인이잖아요. 이거 봐. 중국이잖아. 저 뒤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쫙 있어. 뭐 신경, 뭐 다리, 뭐 등등등등 해갖고 쭉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전시된 물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이거를 광고를 한다는 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굉장한 그 투자예요. 아니 뭐 굳이 이거를 그렇게 자동차에다가 붙여서까지 광고할 필요가 있나 할 그만큼 정도로.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자금이 딸린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광고하는 게 더 손해야. 그래 입장료 안 받아요? 아니 받죠. 돈 내고 다도 들어갔는데 뭐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다시 이제 세계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나? 왜 그러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요 어디서 전시를 하냐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바르셀로나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다고. 옛날 궁전으로 썼던데. 네네. 그 밑에 내가 보면 쌍둥이 이렇게 탑이 있고 그 앞에 투우 경기장이 있어요. 네네. 그 투우 경기장 3층. 지금은 투우 경기장이 없어지고 쇼핑센터로 변했거든요. 그 3층에다 전시를 해놨어요. 4층이다. 왜냐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하거든 유럽은 1층을. 그러니까 4층. 4층. 예, 이렇게 해놨어. 전 여자네. 네, 배 찢었잖아요. 애기가 있는데 꺼냈나? 몰라요. 거시기가 없잖아. 여자예요. 여자. 근데 어쨌든 다 동양인이야. 그래서 이건 중국인이라는 걸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그 생긴 것도 딱 보면 중국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옛날에 볼 때는 서양인이 더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기증했다고 많이들 왜냐하면 그 의사들이 진짜 자기들의 몸을 기증했다고 사람들한테 이 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부학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었다고 들었어요. 네. 뻥이에요, 뻥. 뻥? 네. 뻥이에요. 뻥인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 상점들. 네. 상점들이 엄청 많아.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앞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여기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형 상점들 중심으로 이렇게 쫙 상권이 형성됐죠.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도 어떠냐면 맞아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대형처럼 여기 보면은 콘숨이라서 있어요. 이게 그 일종의 이마트 같은 대형 마켓이에요. 근데 이 콘숨이라는 이런 대형 마켓은 스페인 사람 소유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기업 소유. 근데 이거를 제외한 이제 골목 상권 있죠? 거기에 뭐 이제 과일 가게나 구멍 가게들은 전부 중국인들이 장악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운영해. 그래서 딱 가면은 점원은 그러니까 주인은 중국인이야. 딱 보면. 그러니까 간판이 뭐 이렇게 뭐 스페인어로 써 있다고 해서 그게 스페인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한자로 써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예. 근데 뭐 중국 음식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 음식도 중국인들이 팔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면 미국에는 큰 상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흑인 동네나 이런데 작은 구멍가게들을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그 LA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한인폭동 났을 때도 한인 상점들이 엄청 많이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인들이 그런 거 다 장악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식료품점은 한 60% 정도가 중국인인 것 같고 40% 정도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중국인이 다 잡았네 60%면. 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멀리서만 찍은 거예요, 내가. 네.
예, 잡혀갈까봐? 욕할까봐. 멀리서만 찍어서 길 건너편에서. 이거 다 중국 상점이에요, 이렇게. 왜 그러세요, 변트 박사님이? 이게 다 중국 상점이야. 과일 나와 있죠? 요것도 다 중국 상점이에요. 딱 이 뭐 간판이나 이런 거는 스페인인데? 상관없어요. 네. 주인이 다 중국인이야. 요것도 보면 이거 다 중국. 여기는 한자가 써 있네요. 시네? 여기. 그렇지. 여기 써 있네. 예, 써 있죠. 그래서 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다 중국인들 거예요. 와. 이게 다 직접 그 사진 찍은 거예요. 대박이다. 이렇게. 이거 전부 다 중국인들이 운영한대요. 그렇죠, 여기는 이시 프루트. 그러네요.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것도 중국 간판이다. 이것도 중국식. 이거 중국인들도 보이죠? 네. 네. 이렇게. 저거 진짜 짝깨스럽다. 네, 딱 써 있잖아요. 일루미나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게 그 동방 조명이라고 중국어로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스페인어로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원래 일루미나쇼가 원래 빛이란 소리예요. 조명 가게.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일루미나티도요? 그거 원래 광명이란 소리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지 그 손톱 이렇게 칠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일 아트. 네일 아트. 이런 것들 해갖고 이게 전부 다 중국인들이 쫙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뭐 네일 아트 이런 거는 원래 동양인들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한다고 쳐도 일단은 구멍가게를 다 장악했다는 얘기네요. 중국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처음에 보였던 멋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그 중심가예요. 그쪽에는 물론 스페인 애들이 쫙 있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그리고 중심가라도 이렇게 샛길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들어가면 죄다 중국 애들이 상권을 다 장악했어요.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장악된 게 아니라 상당히 내가 봤을 땐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장악이에요. 조직적으로요? 네, 그건 내가 좀 이따 다음번 그림에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나오는데 이제 거기 노란 리본이 또 존나 많아 거기. 웬 노란 리본? 그러니까 세월호랑은 상관없이 네. 여기 지역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노란 리본이 네. 리베르테, 리버티, 자유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 걸리는 깃발이나 저게 쿠바 깃발인 줄 알았어 저게. 네. 쿠바 깃발이 아니라 카탈루니아 국기래요. 근데 얘네들 독립의 상징으로서 그 노란 리본을 많이 매더라고 이렇게. 창가마다. 내 세월호 거랑 똑같다. 네. 이렇게 곳곳에 있더라고. 그럼 우리나라 세월호 거 저런 데서 벤치마킹이 맞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저게 뭘까 아직 내가 지금 정확히 감을 못 잡는 게 있어 내가. 뭔데요? 그거를 얘기하려면은 이게 이제 나와야 돼 이게.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모를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게 그림이 확대가 돼야 혹시 카메라가? 이렇게. 앞으로 진짜 좋은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렇죠. 사람은 붕댕이를 굴려야 돼. 밑으로. 됐어요? 이 방댕이를 잘 이용해야지. 이 성모 마리아잖아. 네, 성모 마리아가 배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내가 했다고.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랬다고요. 성모 마리아가 배를 타는 게 어떤 의미인데요? 성모 마리아는 배를 타지 않았죠. 그래서 왜 배를 타지 않았지? 네. 막달라 마리아가 배를 탔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럼 이건 막달라 마리아예요? 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내가 그게 딱 보고 그래? 하고 이제 쭉 봤는데 하고 내가 알게 됐지. 거기에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이 카탈루니아라는 지역이 카탈루니아인은 유태인일 겁니다. 10중 8구 유태인이에요, 얘들은.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카톨릭으로 개종한 유태인? 살아남기 위해서? 네, 옛날 때 그 대규모 학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얘네들인데 이 카탈루니아가 지금 스페인에 이 카탈루니아 주가 있어요. 그것만이 카탈루니아의 땅이 아니라 원래 카탈루니아 땅은 이 남쪽으로 더 길게 있고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가 다 카탈루니아 땅이었어요. 굉장히 컸군요. 컸어요. 컸는데 이 카탈루니아가 지금 망했고 지금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 독립운동을 했을 때 유럽연합에서도 지지해주지 않았다고. 왜냐? 유럽연합에서 가장 힘이 센 회원국이 누구냐면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가 이걸 지지하게 되면 프랑스도 자기 땅을 띄워줘야 된다고. 그만큼 컸어요? 프랑스 남부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안 한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원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바티칸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태인족이니까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땅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역사 얘기를 조금만 내가 맛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내가 노란 리본에 대해서 내가 아직 이 정체를 정확히 내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 예수가 이쪽 지역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탈출한 다빈치 코드 얘기 있잖아요. 네네. 다빈치 코드 이야기를 내가 찾아왔어. 거기에서요? 응. 우연히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근데 그게 보였어요? 보였죠. 오. 그랬고 내가 그걸 갖다가 거기에서 제가 알게 된 그 바르셀로나 그 부자를 알게 됐어. 부자, 유태인이야. 여자예요? 아, 그렇죠, 좀. 꼬셔왔어야지. 아, 안 돼. 왜요? 저 미모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과학의 힘이 있잖아요. 과학의 힘? 아, 그 과학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과학을 재밌잖아요. 잘못 썼다 죽을 수 있어.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자르면. 돈도 많은데 죽으면 어때? 아, 그 생각을 못했다. 아유, 그러니까 나한테 좀 물어봤어야지. 글쎄 말이야. 아니,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바르셀로나 좀 이상하지 않냐? 내가 막 그랬어요. 이 성당들이 예사롭지 않아. 네, 이거 카톨릭 아닌데? 내가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 사람 알더라고. 알아요? 알고도 모르는 척했구나. 그 사람 알더라고. 왜? 유태인이잖아. 그래갖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성당 구조가 이거는 카톨릭 성당이 아니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고 내가 이제 아까 내가 비공식 얘기했잖아. 이 성당 구조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예?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아모지. 그랬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했더니 그 아지매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더라고 나한테. 뭐래요? 댄 브라운 있잖아요. 네. 댄 브라운이 지금 다빈치 코드 3를 만드는데 그 배경이 이번에 바르셀로나래요. 아. 그러면 거기 있는 성당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미리 눈치챈 거지.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지. 지금 출판 된 것도 없어. 공식적으로 얘기도 안 한 거고. 없죠. 근데 내가 그걸 찾았지. 그 사람이 그런 음모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얘기했다가는 박살나니까 이거는 소설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지. 대박. 근데 내가 가서 그거를 막 얘기했더니 그거 댄 브라운이 하고 있어 그러는 거야. 와, 내가 찾았지. 와,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갖고 내가 가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찾았어요. 와, 불과 일주일 만에. 그래갖고 내가 지금 다시 가려고 그래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았어. 제가 내일 나도 가고 싶다 진짜. 제가 내일 강의하잖아요. 네네. 강의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왔다니까. 더 있고 싶어서 진짜. 왜냐면 마저 내가 뿌리를 더 캐야 되는데 캘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진짜 역마살이 꼈네 박사님. 아니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들이라니까. 내가 그 카작 친구애도 같이 가서 내가 이런 것들 숨겨진 성당 이런 것들 막 찾아내니까 너 카톨릭이야?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건 다 아는 방법이 있어. 내가 딱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아까 박사님이 비공식적으로 막 얘기해 주시는데 진짜 신기했어요. 와 그거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랄게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있잖아. 내가 입번 끝하면 전 세계 종교가 흔들린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댄 브라운은 원래 소설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2편 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거 소설도 없잖아요. 소설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를 기반으로 해요. 그 사람들 그런 거 찍다가 눈을 떴나 보다. 아니면 그 사람들 뭐 있나?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러느냐. 성당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은 아는 자만 보여요. 모르는 자는 절대 안 보여요. 왜? 그래야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숨긴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쿠가 막부 때 그 일본에 들었던 기리사단, 그러니까 그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이제 대규모 숙청을 하는데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카쿠레 기리사단이라고 해서 숨어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일본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상을 불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이나 신토 사원으로 만든다고. 신사로. 그러지만 그건 신사가 아니야. 그 안에다가 이제 숨겨놓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만 아는 표식과 비밀을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아는 자만 보여요, 그게. 근데 그러면은 부처님의 상이 부처님이 아닌 거네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야.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지. 아니 이런 게 여기 있었어, 그냥. 가자, 박사님. 네? 가자.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개구리 왕자. 개구리 왕자. 이런 게 거기 있어. 이건 우리가 아는 동화잖아요. 동화지만 여기에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죠.
바르셀로나의 상징에는 이런 개구리나 이런 도마뱀들이 많아요. 이렇게. 네, 저도 아까 이 도마뱀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완전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싶어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백날 찾아봐라 답이 나오나. 안 나와. 이게 나올 정도면은 비밀이 아니지. 아, 그렇긴 예, 하죠. 그럼 인터넷에 나오는 건 절대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네. 누가 금왕이라 썼어 여기? 다이주 토요타. 다이주 토요타님이 금왕? 뭔가 좀 아는데? 뭔가 좀 알아. 이분 똑똑한가 보다. 우리나라 금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 비밀을 알려면은 한국의 고대사를 이해해야만 돼. 그럼 여기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있을 수 있죠. 이거를 알려면은 많은 지식과 신화에 대한 그 기본 상식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은 맨날 사탄 이런 소리만 하고. 그렇죠. 저같이 그냥 일자무식인 사람들은 진짜 엉뚱한 쪽으로 간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려면은 많은 지식이 필요해. 대박. 예. 아는 자만 보여요. 역시 박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막 네. 실시간 2,300이네. 막 늘어나네. 부럽다. 참고로 그래서 저 지금 그거 만들었어요. 네. 박사님 채널 만들었어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KJM-ISIS. 네, 대문자로 KJM만 쪘어도 돼요. 그렇죠? 네. KJM-ISIS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네. 사실 다 붙여서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계정이 없어져가지고 일단 그렇게 만들어서니까 그거 제 거예요. 네. 네. 이제 거기 구독자가 많이 조금 이제 몰리면 그걸로 또 채널 방송을 해야죠. 박사님. 그렇죠.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남이 채널 와서 이제 하는 거고. 네. 이제 구독자 늘어나면 그거 할 거고 고대사 연구소도 따로 만들었어요. 네. 김정민 고대사 연구소는 역사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국제관계는 따로 채널을 2개로 이원화해서 할 거예요. 그래야 하나 폭파돼도 운영이 되니까. 또 남기죠. 지금은 조금 분산돼서 아직 빨리 안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찾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지금으로서. 이름을 바꾸실 생각은 없고요?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2! 그 정도는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 연구소라고 해서 그거 가져가고 그건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많이 계속 나가면은 주세요. 이제 리본 이렇게 노란 리본들이 곳곳에 그려놨네요. 딱 존나 많아. 여기서는 이제 카탈로니아 독립의 그 상징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얘기한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 카탈로니아 사람들은요, 네. 막달라 마리아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의 아이를 임신한 막달라 마리아가 탈출해갖고 프랑스 남부 해안으로 갔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를 태운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조각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성모 말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바티칸에서는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죽이고 싶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마녀 재판 사건이에요. 모든 여자들을? 네, 왜냐면은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에서는 그 이슬람하고 좀 비슷해요. 네. 한국 사람들 이슬람을 잘 모를 거야. 이슬람은 어떠냐면은 목사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 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지가 그냥 오늘은 내가 랍비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영지주의 기독교가 좀 그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어떤 위계 질서를 갖고 움직이는 거는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그래요. 물론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니까 그럴지 봐도. 그래서 원래 이쪽 애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지식인이 사람들한테 지식을 알려주는 식의. 여자들이 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바티칸에 있어서는 이게 죽이고 싶은 대상이었다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복을 하고 하나의 종교로 통합시켜 나가려고 할 때 똑같은 기독교인데 이쪽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거고 이쪽은 그런 건 없어. 특별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일반 민간에게는 더 이게 좀 삶에 가까워. 이쪽은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기는 여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이제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칼로 전부 다 제압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원래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 아니라 원래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얘네들이 유럽을 기독교화 시킨다고요. 그걸 바티칸이 그 짓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그냥 권력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무력으로 다 강제 기용시켰다고요. 그때 카탈로니아 사람들이 카톨릭이 되죠. 근데 잘 보면은 아니야. 그것에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을 심어놓은 거죠. 심어놨어. 숨겨놨어. 그 왜? 공개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스페인은 전체적으로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지만은
카탈루니아는 아직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저항운동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뭐야 노란 리본이 우리나라에서는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친한데 네. 카탈루니아에서는 노란 리본과 교황이 친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요. 아직 그 부분까지 내가 아직 파지 못했어. 근데 카탈루니아는 전통적으로 안 친했어요. 네. 왜냐면 그 기독교 영지주의를 갖고 있던 애들이 최후까지 저항하면서 싸웠던 지역이 카탈루니아 지역하고 뭐 저기 바스크라든가 프랑스 남부 이쪽 그 카탈루니아도 이쪽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거든. 여기를 그래서 카톨릭이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해요. 예, 아주 성의 인구 한 3분의 1을 죽여버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여버리고 강제 개종을 시킨다고요. 예. 강제 개종을 한 것처럼 자기들도 해놓고 계속 이제 물밑으로는 계속 계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독립의지를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독립운동 비슷하게 저항운동을 해요? 해요. 시위하듯이? 네, 그럴 때 이렇게 칠해놓은 건가? 네, 지금도. 최근에 한 번 또 있었거든요. 국민투표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국민투표로 독립하기로 했는데 스페인 중앙정부에서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고 무력 진압을 했죠. 그럼 이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똑똑하겠네요? 그래서 돈을 잘 버나? 여기가 돈 제일 잘 벌죠. 네.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는 건 또 돈을 그러니까 GDP의 25% 차지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잘 벌어요. 벌어서 죽쓰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독립 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복잡해. 그래갖고 내가 스페인은 좀 더 내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대상이에요. 이번에 우연히 알게 된 거래 가지고 이 노란 리본이 과연 그 카톨릭 좌파의 상징일까 아닌가 난 아직 잘 모르겠어. 되게 궁금하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고 이 독립운동하는 이 카탈루니아 사람들의 상징이라면 우리가 잘 모르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요즘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좌파들이 지금 쓰는 전술이 뭐냐면 용어 전술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좋은 단어나 이런 것들을 선점을 해버리고서 우파 사람들을 병신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 사람들은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이 진보라든가 이런 좋은 단어를 다 가져가다 보니까 우파 사람들은 갑자기 뭐 보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구식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걔들이 잘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원래 리본 자체는 원래 좌파의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파 단체들 하는 것 중에 이렇게 흰색, 파란색, 빨간색인가? 리본 만들어갖고 뭐 문재인 빨리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근데 저기 있네. 그래, 근데 이거 리본 나 필요했잖아요. 이 리본 이것도 또 가야지. 궁뎅이를 들어야지 이렇게. 궁뎅이 흔들어 돌려야지. 근데 이 리본은 제가 이번에 체코 독립 갔을 때 받은 거예요. 진짜요? 네. 체코 독립 100주년 기념 리본이에요. 이거. 거기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이거 달고 있었어요. 어머나. 이렇게. 이거 달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건 체코 독립 100주년 기념 리본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신기하다. 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리본은 이거는 반공이거든. 왜냐면 체코가 소련으로부터 이게 침략을 당했다 독립한 거를 기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소련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분할되면서 그게 1918년이었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독립의 상징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 리본 쓰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되게 헷갈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왜 리본을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리본을 좌파다라고 보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약 서로 간의 그 심볼, 상징물에 대한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좀 복잡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더 하시고. 할렘가를 갔죠, 제가 또. 여기도 할렘가가 있어요? 그럼 할렘가도 갔어요. 낮 시간에만 간 거예요. 밤에 위험하니까. 중국인이 드글드글한 거 아니야, 짱깨가? 아니에요. 할렘가에는 중국인이 있지 않고 할렘가에는 흑인들하고 집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네요. 여기 오른쪽으로 하는 거 센트레 쿠이타트라고 써있나? 여기 이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할렘가인데 여기 이렇게 공터가 있죠. 저쪽에 보면 이렇게 의자들이 쫙 있잖아요. 얘가 밤 시간대가 되면 저기 쫙 시커먼 애들이 앉아 있대. 그래서 잘못 갔다가 이제 삥 뜯기는 거예요. 터지고. 그래서 여기가 범죄가 굉장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이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밤이면 완전 우범지대가 되는 거죠. 우범지대. 굉장히 낮에도 무섭겠죠. 경찰도 잘 안 들어간대요. 워낙 위험해서요. 위험해서 경찰도 잘 안 들어간대.
그 안에 이제 제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예요. 오늘 내가 2장만 올려놨어요, 이렇게. 네. 예. 난 좀 존나 위험한 짓 많이 했다니까 내가. 그거 낮에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위험하지. 위험하지. 목숨 내놓으셨네. 아, 내가 관광만 하는 이거 밥만 먹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조사 많이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목숨과 바꾼 영상이요. 근데 여기가 집시들이 많은 할렘가예요, 일종의. 근데 그 옆에 중국 공장이 있어요. 역시 중국 놈들. 중국 공장 여기 있어. 네, 이 근처에 딱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 역시 짱깨들은 달라.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근데 재미있는 게 거기 할렘가 있잖아요. 네. 거기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죽고 터지고 절도가 일어난 적이거든요. 그 바로 건너편이 중국 공장이 있는 차이나타운이에요. 이게 지금 공장들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글씨 써 있죠? 네. 여기에 보면 막 스페인 이름으로 막 써 있어요. 저 스페인 회사 아니에요. 중국 회사야. 다? 전부 다. 그런데 스페인 상호를 쓸 뿐이야. 그게 네.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옆에 공장은 치안율이 100%예요. 골 때리잖아요. 가장 치안이 불안한 옆 동네인데 여기는 절대 절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중국 놈한테 사심이 뜰 일이 있어요? 여기선 범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지금 스페인도 중국 자본도 엄청 많이 들어와서 중국인 보호해주고 그래요? 지금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범죄구역 옆에다가 이걸 지어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럴 거예요. 땅값이 싸니까. 네. 우범지대잖아. 근데 일단 중국 애들이 들어서고 나면 여기는 범죄가 일어나질 않아. 집시가 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길래. 제가 여기 가가지고 한 5시간인가 6시간을 내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서 밥도 먹고. 근데 너무 안전해요. 나는 위험할 수도 있지. 나는 네, 나를 맞아. 알아본다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니면서 사진도 존나 찍어. 한 100장 가까이 찍어서 착착착착착 찍고. 공장들. 그래서 이게 그 공장들의 안에 가면은 이렇게. 무슨 공장인데 저런 예쁜 그림들이.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네. 이 프랑스도 그렇고 이 스페인도 그렇고 그 유명한 패션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사요, 애들이. 사가지고 중국 애들이 운영을 해버려요. 뭐 루이비통 이런 건 아직 뭐 중국은 아니지만 네네네. 여러 가지 중소 이런 메이커 있잖아요. 이런 걸 중국 애들이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장을 짓고 자기네들이 생산을 해요.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짝퉁을 생산하거나 옛날 때는 짝퉁을 생산을 많이 했는데 네. 짝퉁을 생산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지방 그 명품들을 하나씩 장악해서 중국 애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그 유통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것 같아요? 누가요? 흑인들이에요. 이것도 내가 발견했어. 흑인들이 유통을 해. 유통 업무를. 네. 그러면 흑인 누굴 쓸 것 같아요? 네? 깡패들 이런 애들? 난민. 네. 난민 써요. 그래서 옆에 집시들이 있잖아요. 네. 집시들 쓰면 될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 저도 지금 집시 쟤들 집시들 안 써. 왜? 얘네들은 비싸요. 그리고 집시들이 일을 안 해, 열심히. 근데 흑인들은 어때?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네. 난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를 주면은 팔아야 그 수입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불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안 줘도 되고. 돈 많이 줄 필요가 없어.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난민들한테 우호적인 모습도 심어주고.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반드시 중국인하고 접촉하게 되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국제 커뮤니티를 연결의 한 끈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흑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난민들. 이거 차이나타운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투자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 난민들이 이렇게 이제 해외로 또 가면 그걸 중국 애들이 유럽에 만들어 놓은 공장에 네. 또 들어가요. 걔네들이 또 도와주는 거네요. 네. 결국 난민을 유발하고 자기네 이미지만 난민들한테 높여놓고 다른 나라 망하게 하고. 계속 그런 노예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네. 전 세계에 야금야금 퍼져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각 나라의 중산층들이 붕괴돼요. 네, 붕괴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일자리를 뺏기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인건비가 너무 싸거든. 네. 얘네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들처럼 인건비를 싸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되지. 그렇죠. 밥 세 끼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도 못 받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대학 교육을 받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외여행이라든가 네. 또 중산층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 중산층의 형성을 방해하게 되죠. 왜? 돈을 못 버니까. 와, 그러니까 그쵸?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예멘 난민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면서 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권이에요. 네. 존나 개 같은 소리야, 이게. 근데 이거는 결국 중국이 만들어낸 어떤 중국이 싸놓은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란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거죠. 왜? 그렇죠. 노예만 양산한다고. 맞아. 노예만 양산하게 되고 멀쩡한 인권을 가진 일반 중산층들은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버린다고. 이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결국 세계 곳곳에 자기들이 싼 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노예를 만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것도 근데 이거 카톨릭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 카탈루니아 지역이 원래 바티칸이랑 싸웠던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바티칸은 지금 중국의 한편으로 움직인다. 네. 비트코인으로. 네. 그래서 이 그 반 카톨릭 지역에다가 이렇게 난민들을 왕창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물론 중국이랑 같이. 네. 그런 게 자꾸 보여.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진짜 이상하다. 왜? 그러니까 왜냐? 이게 패턴이 보인다는 거야. 패턴. 어느 나라나 가도 동일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뭐 박사님처럼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정확히 못 보는 사람들도 가면 중국인은 계속 보이니까.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인 맞네 이거 끝난다고. 근데 난 그게 그렇죠. 아니라 시스템을 보려죠. 네네. 어떻게 중국인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중국인들이 어떻게 경제를 망치는지도 보이시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중국인들이 장기 체류가 네. 가능하며 어떻게 중국인들이 여기서 애를 낳고 새끼를 불리면서 사는 게 가능할까요?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런 공장을 짓는 건 중국의 부자들이 와서 짓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럼 스페인 네.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공장을 짓고 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게 어디? 남미네 갖다 쓰는 거네. 아니요, 중국인들 써요. 자기네 중국인을요? 미리국 중국인. 아. 언어와 통하니까. 그러니까 미리국 중국인들을 또 수입받아서 이 공장의 지하나 이런 생산 라인에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거기 생산되는 동은 또 중국으로 빼돌리고요. 아니요. 유럽에서 그냥 팔아요. 돈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빼돌리겠죠. 돈은 바티칸으로 가죠. 스위스 이런 데. 이게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대박. 스위스로 돈을 보내야지. 스위스에 돈 가려면 바티칸이랑 친해야지. 그리고 미리국자니까 자기네 중국인이라도 돈 적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사실. 안 줘도 되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거든. 옛날에 검은 아이들 얘기하실 때도 약간 그런 사람들도 갖다 쓰겠네요. 그럼. 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움직이다 보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이렇게 짓고 중국 애들 이민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노예로 쓰면서 아주 값싼 물건을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토착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메이커가 어떻게 돼? 다 줄도산을 해버리지. 네. 도산하면 그 메이커를 또 사요. 그래서 자기 걸로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옛날 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갔던 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스페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네. 하지만 오너는 누구냐?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그리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싼 값에 만들고 네. 유통은 흑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갔더니 이런 하얀 보따리로 왕창 든 사람들이 쫙 있어요. 지하철에. 근데 저 누구야 하겠어요. 저 뭐야 하겠더니 장사꾼이래요. 보따리상. 보따리상. 이렇게 쭉 보니까 가방, 옷, 뭐 이렇게 뭐 구두 이런 것들을 잔뜩 갖고 있더라고. 이렇게 한 보다 이렇게. 옛날에 왜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네. 보따리상 이렇게 네. 들어오듯이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걔네들이 어디를 가냐?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장 있는데. 여기 앞에 있죠. 네, 이게 다 네. 그 상호라고.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중국 이름이 써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 이름도 써 있고 이게 직접 뭐야 아니야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다른 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이제 그 상호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네. 그냥 다 이렇게 만드는 거군요. 네, 아니 그냥 쓰면서. 직접 만들거나. 이 차들 보세요. 차들이 좋죠. 진짜. 그 스페인 애들이 타는 차는 존나 후진차 타요. 근데 중국인들은 좋은 차 BMW나 벤츠나 하여튼 좋은 차를 탄다고요. 왜? 여기서 돈 벌었거든. 그리고 이게 보세요. 아우디 이런 차. 이거 다 중국인 차예요.
이거 뒤에가 중국 공장이에요? 많아요? 되게 커? 여기가 다 이렇게 중국 공장이 쫙 모여 있는 전부 거예요? 다 중국 공장이에요. 이 일대가 전부 다 이렇게. 야, 이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저 위에 한자 써 있죠? 저기 뭐라 써 있는 거냐 하면은 여행사예요, 저게. 여행사가 중간에 저렇게 껴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공장지대에 여행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공장지대에 누가 지나다닌다고 여행사를 해요? 사람이 없는데. 중국인들을 위한 비자 발급. 관광 비자로 애들 대량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비자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게. 딱 보니까. 불법 저지르는 곳이네. 여기는 사람이 걸어 다니질 않아요, 거의. 이게 같은 길이거든요. 간판만 여행.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여기 공장지대야, 공장. 와, 이건 최근에 지었나 보다. 네, 최근에 지은 거예요. 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에 해당 노동자가 아니면 이 길을 지나다닐 일이 없어요. 일반인이 다니는 길이 아니야, 여기는. 네네네. 근데 여기 여행사가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네. 신분 세탁. 비자 발급.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있을 장소가 아닌데. 왜냐, 통상적인 여행사는 도시 중심에 있죠. 뭐 배낭여행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밖에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행 상품을 저기 해주나 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왜 이렇게 꼬이게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저 원래 삐딱이에요. 삐딱선 타지 맙시다. 많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 여기 보세요. 보따리 상 보이죠? 네. 내가 몰래 2컷 찍었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만든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온다고요?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도매값으로 사서 이제 유통시키는 거예요. 보따리 상으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스페인 전역으로 다 옮기면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는데 주로 흑인들이에요. 주로 흑인들. 흑인 혹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해요. 내 생각에 10중 8구 불법일 거야. 얘네들. 다 난민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쭉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하철에서 그 우글거렸던 애들이 다 여기서 물건을 사.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잠복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스페인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해요? 안 해요. 단속도 안 해요? 골 때리잖아? 희한하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하는 것도 이게 법이나 이런 걸 봤더니 골 때린 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예요. 이건 내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얘기만 들었는데 루이비통을 파는 가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품점. 그럼 그 앞에서 그런 그 불법 이민자들이 짝퉁 루이비통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 그거 앞에서 판대요. 근데 규제를 안 해요? 규제를 안 한대. 단속도 안 하고? 안 한대요. 근데 아니 정품을 파는데 앞에서 짝퉁 루이비통을 팔면 이거는 불법 행위 아니냐. 이거 철거해야지 했더니 그거는 인권을 해야 하는 행위래요. 뭔 놈의 인권이야, 인권은. 이거는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요. 그럼 루이비통 가게에서 뭐라고 안 해요? 뭐라 할 수가 없대요. 경찰이 체포를 안 한대. 루이비통이나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들 짝퉁과의 전쟁을 되게 세계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게 인권 유린이라서 건드리지 않는데 내가 생각된 거죠. 아니 뭐 인권이라냐 이거 여기서 왜 나와 도대체. 좋은 동네네. 존나 골 때려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있어. 또 스페인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스페인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집시나 이런 애들이 집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못 내쫓는데. 인권 때문에. 근데 그거는 프랑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프랑스도 좌파 정권이잖아요. 원래 그 족같은 새끼들이 해요. 원래 못 내쫓게 러시아나 카자흐스탄도 그래요. 그 원래 공산주권 국가였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요즘? 불법으로 점거하면 뭐 함부로는 못 내보내요. 족같은 법이 생겼네. 법적으로. 그래갖고 하도 그게 심하니까 이것도 또 해결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어떻게요? 러시아인들을 고용한대. 무섭다.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경찰 가서 체포하라 그러면은 인권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 그런 거야. 그러면은 집주인은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쫓겨나는 거야.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없잖아, 보통. 한 채잖아요. 근데 집시가 집을 점령하면 나는 어디 살아야 돼? 순식간에 홈레스가 되는 거야. 역시 용역의 힘이 대단해. 그래서 러시아 애들을. 그래서 이제 뭐 인권 얘기하면은 러시아 애들이 묵상을 하는 거. 인권 좋아하는 애들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 대행이 생겼대요. 역시. 나 진짜. 근데 이렇게 어쨌든 보따리상. 이거 기둥에 가렸는데 저렇게. 보따리 들고 다니죠? 교묘하게 잘 찍으셨다. 왜냐면은 이게 내가 사진 찍는 거 들키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상점 안에서 흑인들 어떻게 거시기처럼 이렇게 잘 찍으셨을까? 흑인들이 여기 지금 가는 저 뒤에 사람들 있죠? 다 사러 가는 사람들이야, 물건.
저희 가서 보따리 장사 나갈까? 예? 단속도 안 하는데? 예? 단속도 안 하는데. 단속이요? 단속 족같아져.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내 또 인권이라 그래서. 네. 근데 외국인 사업자들이 정식으로 사업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아서 사업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엄청나게 또 괴롭힘을 해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애들이 괴롭힐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게 외국 자본이 자기를 잠식한다 그래서. 골 때린 거야. 이게 이 뇌 구조가 내가 봤을 때 스페인 사람들도 뭔가 대단히 잘못됐어. 왜냐면은 중국 애들이 지금 밑에서부터 지금 하나씩 장악해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골목상권서부터. 네. 이건 냅둬요. 인권 문제 해가지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사업 내고 법인세 내고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외국인들은 조져버린다고. 사업을 못 하게끔. 중국인들이 들어올 때 엄청나게 정부에 돈을 많이 줬나 보다.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사업은 할 수 없게 하는 거야. 네. 정식 사업은 하면은 뭐 세금 폭탄 맞고 뭐 해서 아주 죽여버리고 불법 사업을 해야만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거 참 중국인들 부럽네. 도대체 얼마를 줬길래?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퍼지니까 그 전 세계가 불황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중국은 이거 심각한 독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중국인도 못 살아요. 어차피 중국인들은 노예라니까. 그러네. 그 중국의 소수 걔네들만 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고 네. 결국 그 중국이 더러워서 중국을 탈출한 중국인조차도 노예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계속 노예로 살아야 돼. 그러네요. 그리고 불법 이민이잖아. 네. 저기 불법 이민 때는 여자들 중에 얼굴 반반하면은 걔는 뭐 그냥 끝이야.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는 내가 언제 또 봤느냐. 이런 일이 생긴 게 검은 아이들 때문이에요, 원래. 네네. 18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 해야 되는데 불법이 되니까 네. 강제 출국당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애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부자들이. 어차피 쟤는 중국 가서도 불법 중국인이야. 진짜 인권 유린인데? 이건 인권 유린인데 스페인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을 내두는 거야. 골 때린 상황이지 이게. 뭔가 정말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참 추하게도 만드네요. 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사례를 내가 또 어디서 아냐면은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도 한자녀 정책 때문에 이제 그 중국에 있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중국이 자원 내교를 할 때 3D 업종에 해당하는 광산, 히토류 그거 잘못하면 네. 죽어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지하 갱도로 탄광 이런 일로 해갖고 애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보내면서 그 불만이 생기면 폭동이 날 수 있잖아요. 네. 월급도 제대로 안 주지, 밥도 부실하지 이러니까. 그래서 누구를 하냐 거기다가 위안부처럼 여자를 붙여줘요. 검은 아이들. 네. 여자들. 네네. 왜냐면은 중국 애들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등록시키고 딸은 등록 네. 안 시키거든. 그러니까 첫째가 딸이 낳다 그러면 등록 안 시키고 둘째 때 아들이 태어나면은 아들 등록시키고 딸은 등록 안 시켜버리거든. 그러니까 불법 여자의 그 검은 아이들의 숫자는 여자가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만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벌금 내고 키워요. 돈 많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나가는데 이 나가는 애들이 결국 그래서 어디로 많이 나갔냐면은 후진타오 때부터 나가고 아프리카로 여자들이 많이 팔려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매춘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중국인 대상으로. 아니 흑인 대상도. 흑인 대상도 해요? 네. 그러면 그 돈은 다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물론 그 여자는 네. 돈 벌어서 또 자기 가족 네. 먹여 살린다고 보내는. 그러니까 이런 악선이 계속 반복된다. 근데 중국 머리가 되게 좋다, 중국 놈들이. 중국의 공산당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노예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는지 잘 알아. 가성비 좋고. 원래 공산주의가 주둥아리로 프롤레타리아 계급 해방이고 실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노예화가 목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원래 그래요. 주댕이로만 다 하잖아요. 원래 주둥아리로만 노동자 해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러면서 중국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자들이 떠나니까 여자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또. 정식 등록이 된 남자들이 그래요. 숫자가 정식 등록된 여자 숫자보다 많으니까 결혼할 여자가 부족해. 여자들은 있는데 여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매춘으로 네. 아프리카나 이런 데 팔려나갔다고. 그게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네. 아니에요 또. 그래서 부족한 여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중앙아시아라든가 동남아시아로 가서 외국인을 또 데려오고. 그리고 또 북한 여자들 데리고 가요. 한류 때문에. 한국 여자가 인기 많거든. 남들이야 진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온갖 악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 전 세계의 민폐가 장난이 아니야. 결국 그 시장 경제나 모든 것들을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면 문제도 있지만 모든 게 다 제대로 흘러가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공산당들이 뭐든지 다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까 문제가 꼬리를 물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거기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인민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악선이 반복되고 이게 개선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 북한 사람들도 똑같은데 이 공산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문제점은 뭐냐 거기가 싫어서 탈출을 했잖아요. 탈출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면서 여전히 걔네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욕하면서 자기가 싫어서 나온 북한이나 중국 편을 든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인권 문제 가지고 네덜란드가요? 한번 지금 세계적으로 또 그 네덜란드 정부 내에서 그걸로 지금 소송 당했잖아요. 네덜란드가. 뭘 소송당해? 그러니까 중국이 탈북자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탈북자들을 네덜란드 그 회사 하나가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인건비를 주기는 줬는데 그게 다 북한으로 흘러간 거예요. 걔네들이 완전 열악한 수준에서 감시를 당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북한 탈북자인데도 북한인들한테 또 네. 근데 그걸 이제 묵인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중국인들처럼 북한인들도 나가서 탈북을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한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나라는 묵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족들 많잖아요. 이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돈을 못 버니까 우리나라에 온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온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와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을 욕하고 한국 사람들을 깔보면서 중국을 위해 일한다고. 그렇죠. 이게 희한한 노예 근성이야 이게. 그러면서 돈은 다 착복당하고. 네, 이게 희한한 노예 근성이야. 자기가 중국에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중국에 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 편을 들면서 거기서 뭔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억압받고 자라면 그 세계가 단 줄 알잖아요. 아무리 자유를 줘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용 못하는 그러니까 거는.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런 악선은 계속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얘기하는 뭐 고려연방제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같이 병립하면서 공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안 되냐? 공산주의는 이런 식으로 그 일반 국민들을 노예화를 시켜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가격 경쟁이라는 시스템 속에 공산주의 애들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이건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랑 교류를 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미국 편을 안 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여기 코가 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싼 인건비, 그다음에 들어오는 그런 뒷돈. 그런 것들에 지금 맞들여지고 길들여지기 때문에 저항을 못하고 그냥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약 같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기면 나의 수입은 날아간다는 두려움도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지금 끊지 않으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끊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 잘 알아. 어떻게 그 자유진영의 정치인들을 매수하는가. 매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자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금으로서 그렇게 뇌물을 매기기 때문에 이거 꼼짝없이 걸린다니까. 결국 쉬운 돈을 먹어본 놈은 그 맛에 빠져서 어려운 돈은 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친중 정치인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뇌물을 받는 사람들, 뭐 김일성 전 학생이 얘기하는데 뭐 있을 거예요. 있지만 중국 놈들이 주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친중파, 그리고 친중파를 제거하지 못하면 역시 친북파도 제거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이런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작업을 우리나라가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도 바르셀로나 꼴이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중국 애들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걔네들이 하는 공정이 뭐냐면 흑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똑같아 이 방식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차이나타운이 많이 생기면서 희한하게 예멘이나 들어오죠? 프로세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순서 들어간다예요. 왜? 그래야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중국 애들을 불법으로 데리고 와서 공장에서 생산도 하고 그 보따리 상인으로 유통하는 것도 중국인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반중 정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 반중 정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흑인 쓰는 거야.
결국 흑인들도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 사람들도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거고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결국 공산당 그 간부를 배불려주기 위한 희생양밖에 안 되는데 본인들은 그 쳇바퀴에 묶여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그런 기사를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투자했던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다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 나빠지니까 경제가 붕괴되니까 난민이 발생하고 그 난민들을 계속 미국의 우방국들한테 보내서 그 나라를 또 좀먹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이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나가냐면은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잘 안 살려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중국 애들이 직접 현지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물건을 수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지. 아니지. 중국인들이 다 만들었어. 불법 중국인들 이용해서.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짝퉁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짝퉁을 만들어서 많이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 공단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럼 죽으면 그 공단을 다 자기들이 사고 인수해요. 그러면서 공단 자체가 차이나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잠식하는 거예요. 완전 중국 공장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옛날 때는 중국 애들이 세계 공장에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 중국 애들이 직접 공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 정식으로 샀잖아. 근데 그게 사실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침해를 하게 되죠. 결국에 남의 것까지 다 그렇게 부숴버리니까. 근데 그래서 미국이 그걸 방지하려고 계속 법적으로는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지적 재산권 침해가 아니란 거죠. 왜? 라이센스를 가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애들이 그 2단계 전략으로서 세계 공장 그 전략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와. 결국 지들이 투자해서 계약할 때는 자기네 인부들 쓰게 만들고 해서 경제를 붕괴시키더니 결국 또 그 나라까지 가서 라이센스까지 구매를 해서 지들 노동자들 사용해서 그냥 중국화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중국 공장이 생기가 나면 그 나라에서는 절대 다른 공업단지는 생기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가격이 안 맞아.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된다고. 무섭다. 그건 우리나라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막 난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중국 애들 운영 방식은 참 철저한 가축 운영 방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숫자가 중국인들이 유입이 되고 나면요, 추가 유입 안 받아도 돼요. 거기 사람들 있잖아. 그 애들끼리 분가분가해서 애 낳고 하면 되거든. 그렇죠. 또 생산력은 오죽이나 좋아? 그러니까 가축 생산하듯이 해갖고 노동력 계속 확보하면 돼요. 아유, 진짜 얘들은 절대 바깥에 햇빛으로 보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난 이걸 카자흐스탄에서 내가 봤어. 카자흐스탄 국경도시를 내가 갔었거든요. 컨테이너들이 쫙 있어. 거기에 중국인들 숨어 있어요. 밤에만 튀어나와. 그래서 자꾸 트럼프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군요. 북한을 겨냥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다 중국까지. 이게 인권 문제를 겨냥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내가 봤을 때 지금 유럽에 있는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들 저거 다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돼.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도 인정. 네, 돌려보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돌려보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걔네들은 불법을 자행하는데 조금 뭐 법이라든지 이런 규제만 단단하게 해놓으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서 하면 저쪽으로 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튀고 하기 때문에 아예 딱 해가지고 딴 데 못 가서 중국으로만 할 거면 딱 해놔야 된다고요. 그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민자 문제 생기면 부족한 노동력 멕시코인으로 채우면 돼요. 차라리. 그렇죠. 네, 차라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럼요.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중국 애들 다 내쫓고 부족한 인력은 우크라이나로 채우면 돼요. 그럼 채우면 된다니까. 저기 좌정들처럼 말만 잘해. 난 진짜 할 수 있어요. 나는 해올 수 있어. 알았어요. 얼굴 빨개졌어요. 내가 친구들 많아. 그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진짜 이건 나중에 큰 우환이 돼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바르셀로나 가서 느낀 결론은 뭐냐? 바르셀로나가 죽어가고 있다. 그 밑에 세력,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들이 하는 일부터 확 다 잡아가지고 속속들이 독약을 뿌려버리니까 위에 있는 놈들이 살아날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그 바르셀로나 청년 애들도 몇 명 만나봤는데 다 등신들이야, 등신들. 그럼 거기도 실업률 높겠어요. 엄청 높죠. 실업률 높고 또 이제 걔들 맨날 좋아하는 게 맨날 랩.
박사님 말대로 이 정신을 마사시키는. 네, 맨날 깜등 흉내 낸다고 그거나 하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야 도대체. 야, 젊은 애들이 그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데 위기감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 흑인처럼 이거 음악만 듣고 이러면서 그냥 랩하고 노래 부르고 이것만 좋아해. 언론에서 온통 그런 것들을 미화시켜서 내보내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 부모님이 죽으면 자기네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즐기며 살아요.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살면 된다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 그냥 살아. 부모님 돈 받아 살고 일도 안 해요. 점점 일을 안 한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분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르셀로나 우리나라 좀 빨랐죠, 스텝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한 5년의 빠른 스텝을 가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바르셀로나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보여요. 그러니까 스페인은 남의 나라고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코민테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쪽에서만 일어나고 우리에서는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한테도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게 경계해야 정말 돼. 일반인들한테 와닿는 게 그냥 놀아라, 나라에서 해줄게. 그게 가장 달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벌어서 네가 노력해서 살아야 우리가 잘 살아. 이런 말은 듣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고. 근데 뭐 나라에서 다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훅 따라가는 훅. 예. 그러면서 이제 정교조들이 나서 가지고 하는 게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애들을 명상만 존나 시키죠. 일을 안 해요. 네. 맨날 그 공기 좋은 데 가서 맨날 이렇게 뭐 산 보고 뭐 물 장난치고 놀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애들을 병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대안교육은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건 대안이 아니거든요. 대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안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 근데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지 애들을 병신 만들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의 대안교육은 애들을 바보로 만드는 게 대안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네.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는 소리 자체가 이제는 이 육체 노동자가 아닌 기술 노동자의 시대는 엔지니어가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네네. 아니 엔지니어 되려면 컴퓨터를 만들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고치던 소프트웨어를 하던 아니면 기계를 만들던 뭘 하던 결국 지식 노동자가 되는 건데 지식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 거야?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태되면 걔는 직업을 가질까? 나라에서 다 주잖아요. 나라에서 다 대주죠? 네. 근데 산업은 어떻게 돼가요? 중국화 돼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한 100년 정도 흐르면은 한국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국화 작업이라고 이게. 거기다 우리나라는 요즘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데 네.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중국인도 꾸역꾸역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애들을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경제는 왜 나빠요? 중국 애들 얻어서 이상한 물건 만드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악순환이 겹친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포기를 해버리는 거거든. 네네네. 취업 자체를. 맞아.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 연결돼서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깨부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돈 받고 그냥 어떻게 다음 선거 때 또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네,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뭐 편한 게 편한 거야. 너희들 뭐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눈 가리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식 속에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저 좌파 우파 싸움만 얘기해. 저 새끼를 죽게 돼. 중국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EEJ 정법이거든. 내부에서 균열시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돈을 매길 때 좌파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파도 돈 준다 그랬잖아요. 양쪽을 싸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네. 그게 EEJ 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로 갈라져 갖고 좌파 쪽 사람들은 좌파 정치인들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우파 쪽 지지한 사람들은 우파 정치인을 애국자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근본적인 승자는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박사님 계속 반중 얘기하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가 개돼지화가 돼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지금 이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데도 이해를 여전히 못하고 친중 정치인들 욕했다 하고 그냥 아주 댓글 부대가 난리를 치죠.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의 딱 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무슨 이상한 음모론이다, 뭐 입으로 사기친다 이런 소리나 하지.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중국이 문제다라는 답을 주는데 결국 자기들끼리 당파 싸움이나 하고 정치질이나 하고 그럼. 한국 국민들도 나만 잘났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 그냥 순수한 정치인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돈을 받아 먹어만 받지 지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싸워요? 중국이랑 경쟁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보여. 네. 근데 그냥 정치만 했던 정치 명문가의 출신은 자기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선거 자금 받아서 그 자금 갖고 선거에 이겨서 국회의원 해먹고 편하게. 이것만 계속 반복했기 네. 때문에 아니 나한테 돈 주면 좋은 거지. 뭐 이게 중국 돈이니까 위험하고 이거 하면 되고 이런 개념이 아예 근본적으로 없다니까요. 그냥 돈은 돈인 거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쵸? 되고. 나는 네. 돈을 받았으니까 선거 당선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거고. 사실 미국도 보면 옛날에 정치인들 뭐 대통령들도 중국 자본 많이 받아서 돈 받아서 중국에 이로운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기술도 많이 빼주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힘들었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니까 중국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중국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냥 뭐 트럼프가 마치 신처럼 북한을 없애줄 거다 하면서 우리나라는 트럼프만 바라보고 안 해주면 욕하고. 그게 바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배우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파들이 무슨 그 좌파들도 깨시민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우파 사람들도 깨시민이라고 해서 맨날 깨어나십시오 이런 네. 개소리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둘 다 안 깨어났거든. 왜냐면은 똑같아요. 전혀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이 왜 한국을 위해서 일할 거라 생각하냐는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남북 통일이 됐던 문재인을 제거시키든 김정은을 쫓아내든 이걸 왜 미국이 해주길 기대해? 우리는 아무런 그 우리의 정체성이 없는 건가? 이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좌파들이 중국에 대한 친중 사대만 있는 게 아니라 우파 사람들은 친미 사대주의가 있다니까. 둘 다 사대주의예요, 이게. 네. 지금 우리는 동맹국이 돼야지 그 속국이 되려면 안 되는데. 그리고 미국도 속국을 원하지 않아요. 네. 갑자기 까먹었다. 코스타리카인가? 푸에르토리카. 푸에르토리코. 그 미국 그 했던 지역이잖아요.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뭐 제2의 뭐 53개 중가 뭔가 그랬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파나마 운하 근처에 있거든요. 네네네. 전략적 요충지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미국 가기가 쉬워. 근데 미국이 아니라고. 왜 안 하느냐? 미쳤어요. 그거 미국 국가 했다가는 미국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엄청난데 안 한다고.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중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북한에 적화되니 차라리 미국에게 식민지 되는 게 낫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노예 근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아, 저기 아니에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근데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거기도 미국령이었는데 옛날에? 하여튼 있어요. 있는데 그게 미국 땅이 아니야. 네. 네, 될 것처럼 되지만 되진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 비용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비용 들짓 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동맹국을 원하는 거지. 푸에르토리코? 아, 푸에르토리코 맞아요. 네, 그런가 봐요. 네. 푸에르토리코. 미국은 동맹국을 원하는 거지 속국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네.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은 속국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심리 속에 있어요. 깊숙이. 편하게 가고 싶은 거죠. 대충 가려는 거야. 그냥 네.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묻어서 그냥 강대국 밑에 그냥 쓱 다리 하나 끼겠다는 건데 미국은 안 해요. 비용 들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동맹국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돈내예요. 네. 돈내. 경제교류를 하고 너희들이 커서 우리랑 같이 경제교류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다 모든 거를 뭐 공산당이랑 싸우고 중국이랑 싸우고 러시아랑 싸우고 이거 다 미국이 비용 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너도 돈 내요. 동등하게 가자. 그렇지. 먹고 살 근데 우리는 그게 뭐예요? 네. 아,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형님만 믿어요. 이거거든. 따거. 미국은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한국 우파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니까 욕했다가 뭐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면 또 좋아했다가 그럼. 일희일비하고 안 한다니까 그렇게. 똑같지 뭐 중국 숭배하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뭐 태극기를 흔들어 봐야 미국인들 눈에는 그게 다 짐짝이고 부담이에요. 그렇죠.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일을 안 하고 히키코모리로 방 안에 앉아서 부모가 벌어주는 걸로만 먹고 살면 물론 참 가슴 엄청 아프죠. 근데 얘들이 살 수 있게끔 해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독립해라 해. 독립해라. 독립해야지. 그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돼 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미국 애들 정가의 그 의식, 네. 그다음에 그 이 세계 외교에 대한 그 가치관 이를 읽지를 못하냐는 거야 도대체. 맨날 빌어먹으려고만 하고 있고. 진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정말 경제 완전 개박살 내겠다. 그쵸? 정신 나죠. 차려봐라 하고. 네, 안 돼.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게 우리나라가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경제 수준은 거의 뭐 지금 스페인보다 한국이 훨씬 잘 살아요. 영국, 프랑스를 맞먹어 지금. 경제는 그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대가리가 아직도 옛날 가나나 저기 짐바브웨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네. 너무 빠른 성장 때문에 의식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의식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태는 사춘기 청소년 상태란 말이에요.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의 교란의 상태. 네네. 여기서 빨리 넘어가서 성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정 못 지면은 우리는 아르헨티나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나라처럼 꼬꾸라지는 거라고. 여기는 이제 잘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넘어가려면은 결국 정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정치인들이 수준이 안 돼 지금도 만나보면은 이 세계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세계관. 예. 그래갖고 힘들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뭐 외환 보유고도 많이 없으니까 한번 꼬꾸라지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렵죠. 네. 그래서 좀 그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던가 네. 이제는 국내를 바라보는 정치가 아닌 세계를 바라보는 정치를 할 정도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소양이 갖춰지질 않았어. 그래야 외부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이랑 미국이 정치를 하겠냐는 거예요. 정치 못한다니까. 근데 다행히 고맙게도 일본도 이게 안 돼요. 아베도 이 부분이 부족해. 아베도 일본에 대한 국익은 생각해요. 그 국익 생각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좀 더 큰 시야를 갖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봤을 때 좀 함량이 미달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은 자꾸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이 갈 건 같이 가고 아닐 건 아니면 이게 탁탁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나라 이게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뭐 정치들도 보니까 뭐 미국령 많이 갔다 왔던데 아니 나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미국 가서 뭘 보고 왔어 도대체. 미국 가면 대부분들 정식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연수 비슷하게 한 다음에 수료증 같은 거 따오잖아요. 그 졸업장이라 거짓말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수료증이에요. 그러니까 명예. 아니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 그 사람들 갖고 온 건 다 봤어요. 왜냐면 내가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된다는 거를. 근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박사님 아니잖아? 나는 정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고 이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메커니즘과 미국 정가의 흐름을 못 읽어. 이게 봐도 아니 트럼프처럼 다루기 쉬운 사람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머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은다면은 나가면요 미국 공부를 못 따라가죠. 그 유명한 대학에서 젊은 애들도 가서 따라가기 힘든데, 그러니까 수료증 받아와서는 미국을 알 수가 없겠지. 그래서 원래 박사학위는 7, 8년 걸리는 거예요. 원래 네. 졸업할 때. 네. 그러니까 진짜 정식으로 학원이나 잘하겠지. 우리나라 정신들은 다들 가서 그냥 몇 잔 물 마시고 와서 미국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안 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고통 속에서 배워야 돼. 그리고 그게 부모님이 돈을 주는 대로 다 받아서 해 먹으면은 네. 공부가 안 돼. 자기가 실생활을 하면서 해야 물가라던가 그다음에 그 도시의 전체 흐름. 그러니까 네. 그 나라의 경제 상태를 알려면은 그 지하철이라던가 민간교통을 타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밥을 먹을 때도 관광지 가서 밥을 먹지 말고 일반 서민이 먹는 음식을 먹어보면 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싼 음식들 많아. 이번에도 스페인 갔는데 콜롬비아 음식점 좀 많이 갔어요. 맛있대. 그래요? 콜롬비아 음식이 맛있어요. 한국 입맛에 맞아.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 음식이랑 네. 스페인 음식이 섞여갖고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음식이 스페인 음식보다 좀 더 복잡해요. 어떤 음식을 먹어요, 거기는? 감자. 네. 감자가 원래 그쪽 주요 요리였잖아요. 감자 으깨 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향신료 집어넣고 네. 뭐 이렇게 커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데 또 스페인 음식이랑 다른 맛이야. 근데 입에 맞아.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그 음식이 값이 싸면서 먹을 만한 게 많아야 돼요. 네.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된다고. 예.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 나라의 경제력과 이제 그 서민 경제를 읽을 수 있게 돼요. 왜냐? 한 달 소득이 요 정도인데 이 소득을 갖고서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가, 월세가 얼마 나오나 이런 걸 쭉 보면은 견적이 나와요. 왜냐? 여기서 만약에 빠듯하다 그러면 무엇이 예상되느냐?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오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외국인 이민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축차적으로 발생할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밑바닥 경제를 한번 쭉 훑어봐야 돼. 네네. 그러면 그 다음이 미래가 탁 보인다고. 이게 다 노하우야 이런 거 다. 근데 이런 거 몰라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어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시장 경제 모르잖아요. 시장 가서 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시금치 그러니까. 한 단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보면서 이제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물건 살 때 어느 정도 물건을 살 수 있는가, 그게 그러면 몇 명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쫙 보게 되면은 뭐 식은 문제, 네. 병신 같은 새끼들 막 올려만 주려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지를 해야 돼요. 왜냐, 식음 올려주기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강해졌죠? 예.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을 무시한 채 그냥 올려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 이게 아니거든.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원래 경제라는 건 물고 물려있기 때문에 이쪽을 치면 이쪽이 반응하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반응하는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조합이 됐을 때 비로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저질러 놓고 보자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일단 금액 세게 부른 네. 다음 반대면 저 새끼는 서민인 경제를 무시한 새끼, 이렇게 나쁜 놈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근데 스페인도 지금 그런 성향이 상당히 많대요. 이게 왜냐면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꾸 이래요.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이런 그 퍼플리즘으로 나가. 조만간 스페인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이미 생겼잖아요. 이미 생기긴 했는데 더. 이 피그 국가들이 좌파적 성향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하고 가까워졌거든. 네. 진짜 이제 저기 어디야, 아르헨티나처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워 먹게 생겼네. 정말 행복했어요. 바르셀로나를 가서 야, 내가 이렇게 백인들보다 내가 잘났구나, 막 이거 우월감을 느끼고 온다니까 진짜. 예쁜 여자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혼자 옆구리 시리게 혼자 하고. 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빴어요. 진짜 조사할 게 너무 많았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긴, 해야지. 하긴. 예. 근데 어쨌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던 스페인이란 나라가 이젠 거지가 돼버렸잖아. 스페인 남자들 뭐 하는데, 스페인 남자 뭐 하는데 웨이터예요, 웨이터에. 얼굴 잘생겼잖아요. 웨이터 한다고, 웨이터. 여자들은 매춘하고요. 뭐 그러거나 디스코에서 빵빵하고 춤추고 놀거나 아니면 뭐 돈 많은 어디 남자 잘 물어가지고 시집 가려고 그러고. 돈 많은 중국 남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우울해. 내가 보니까 표정이 존나 어두워. 얼굴 팔아먹고 살잖아. 왜냐면은 자존심 존나 상하는 거거든. 심지어 골목 상권도 중국인하고 그다음 자신들이 정복해서 난민들. 난민들이 싸그리 점령해버렸고. 골목 상권. 그러니까 이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없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은. 아예 공부를 잘해갖고 뭐 중앙 관료가 되든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아니면은 중간층은 적당 어중간 애들은 진짜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취직하고 뭐 정치하면 뭐해. 다 중국 돈 받아먹으면 또 다시 또라이 짓을 할 건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죽여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하는 거지, 사업이. 진짜 문제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인구는 급감하게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딱 보니까 스페인 인구는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20, 30년 내에 진짜 반의 반토막까지 나갈 수 있다. 왜? 애 안 낳고 결혼 안 할 거니까. 네네. 세계적으로 문제네요. 네. 근데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거는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네. 아, 이게 무슨 회사 갖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가 돈 많을 때 스페인은 홀딱 먹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옆에 있었으면 뒤졌어요. 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있었을 때 스페인이 옆에 있었으면 스페인 여자는 다 내 첩이 됐지. 아니, 박사님은 여자를 먹고 전 나라를 먹고. 남자 필요 없어. 싹 점령당하는 거야, 진짜. 그 정도로 스페인이 무너졌어. 그래서 야,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GDP의 25%인데 저 정도면은 뭐 딴 데 안 가봐도 뻔하네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잠식됐어요. 이탈리아도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 못 갔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지만 그놈이 그놈일 거야. 어차피 피그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이 문제다 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 공단이 정말 커요. 정말 커. 그래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 칼격 친구가 무서워서 빨리 나가자고. 내가 하도 사진을 셔터를 존나 찍어내니까. 그래요, 박사님. 그러다 인체 신비전에 나와요. 정말 유명해지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위험하다고. 잘하셨어요. 왜냐, 집시들도 가지 않는 지역인데. 진짜 목숨 걸고 찍어 오셨네. 좀 니하오. 중국인 척하면서. 어쩐지 안 씻고 다니는 게 이유가 있었어. 다 살기 위한 생존 전략이죠. 나가면 중국인인 척. 그럼요. 카멜레온이 돼야지. 카멜레온 같은 남자. 이런 카멜레온 이런 거. 카멜레온. 아니, 그건 도마뱀. 도마뱀? 네. 카멜레온도 도마뱀 일종이에요. 그렇죠.
나 그거 랩틸리안 자꾸 땡긴단 말이야. 랩틸리안? 우리 동화뱀이나 먹으러 가야겠는데? 땡긴단 말이야. 뱀장어 먹어야겠는데 오늘 저녁은? 좋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 제 스페인을 갔다 온 여행기를 간략하게 했고, 아 여기 깜빡했는데. 아 진짜. 여기 그 바르셀로나에 이렇게 전통 그 초콜릿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그거랑 닮았죠? 그 뭐지? 견과류. 네, 견과류. 뭐라 그러죠 이거? 한과. 한과랑 닮았잖아요. 네네. 타타르 애들도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요. 착착이라고 불러요. 터키도 이런 거 있어요. 디저트 중에. 카탈로니아를 가면 중앙아시아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얘들이 중앙아시아 애들인데? 그러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슈케나지와 세파르팀의 구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먹거리 문화, 그러니까 먹거리도 굉장히 중앙아시아하고 비슷한 게 많네요. 닮았어요. 예. 뭐 이것만 닮은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그 카자흐 애들도 부족별로 오유라고 해서 이게 문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스코틀랜드의 그 스카치 문양이 부족 그 가문별로 다르듯이 근데 거기도 다 이렇게 문양을 쓰더라고. 이거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는 문양인데 막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연결돼 있다니까.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막 막달라 마리아 나고 막 하는데 임금님기는 막 당나귀기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잘 보세요. 그동안 박사님이 중국 까기 하셨잖아요. 근데 다 지금 정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요즘 내 거 다 벤치마킹해서 다 얘기하잖아. 조중동, 뭐 한겨레, 뭐 KBS, MBC 뭐 전부 다 내가 이미 다 왕년에 했던 얘기 그대로 따라하죠. 네, 이제 다 박사님이 보시면 답도 던져놨고, 미래도 던져놨고, 그럼요. 이제는 음모론으로. 그렇죠. 이제는 음모론. 음모론 나이지. 음모론 좋아야지. 왜냐하면은 니들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면은 니들은 진짜 음모론처럼 최악으로 뒤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음모론 속에도 세계, 경제, 정치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죠. 네. 다 들어있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중앙아시아라든가 터키 음모론들도 많이 입수했어요. 잘 보세요. 작두도사 발바닥에 피 철철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지금 정보를 지금 입수해 왔어요. 어쨌든 채널을 이제 복구시켰으니까 조금씩 털 거예요. 그리고 제 채널은 본격적으로 12월 달 가동시키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옛날 때 했던 것들 계속 업로드를 다 올리면 그 다음서부터 지금 것들 이제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실방은 제가 봤을 때 한 12월쯤 돼야 내 채널로 하고 그 전까지는 이 송 언니 채널로 이제 당분간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박사님 할게요.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 그래도 우리 이거 해갖고 3,200명이면 꽤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봤죠. 그럼요. 역시 박사님 인지도는 대단하다니까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 바뀌는 세상은 얘들이 막을 수 없다니까. 이러다 제 계정도 파괴되는 거 아니요? 제가 또 만들었잖아요. 2개 만들었잖아요. 저 말이에요. 커보지도 못하고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송 언니 하나 만드니까 그러니까 송 동생 이런 거 하나 또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송 동생? 아니 송 쌍둥이 뭐 이런 거. 송 동생 하니까요. 어감이 이상해. 송 동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냥 쫙 해놔. 그게 존나 대학이라고 하나? 아까 존나 대학? 아까처럼? 존나 사이버 대학 만들어야 돼. 존나 사이버 대학. 네, 저 바르셀로나랑 내가 자매결연 맺어올게요. 똥 채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짧진 않네. 벌써 1시간 40분인데. 거의 2시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바르셀로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셨죠? 있는데 막 진짜 오늘 얘기한 건 이건 진짜 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들은 거는 나중에 비공개 강의에서 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비공개로 해야 돼, 그건. 네, 근데 그거는 하시면 진짜 또라이라고 욕먹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조만간 댄 브라운이 책을 쓴대잖아요. 네. 결국 내가 한 얘기가 맞다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댄 브라운보다 더 세밀할 수도 있어요. 다빈치 코드 나온 얘기 있죠? 네. 저 그거 더 디테일을 알아요. 이거 봐. 네.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 것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제 것도 가서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쪽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이제 시간 맞는다. 오빠.
너가리 할겨? 먹을 겸 할게요. 어? 너가리 먹을겨? 처먹어 쌍. 너가리 깔겨? 이제 그만 까. 몇 번째야 이게. 까야지. 졸라 까라고. 문재인도 까라고. 그럼 다 까.